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데일리 기사 같은 자료들 보면서요. 이 재건축 속도전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또 내용은 뭔지, 시장 영향은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사실 일기 신도시들, 이게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 문제가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정부가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발언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계획된 신도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거요, 뭐 새로운 신도시를 막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아니면 2, 3기 신도시 사업 마무리 여기에 좀 집중하겠다는 뜻 맞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여기가 전체 아파트 중에서요, 86.5%가 30년을 넘었어요. 거의 뭐 열의 9채죠. 평촌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93.1%나 되니까 정말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 지역이죠. 선도지구 13곳을 정했고 목표는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왜 속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선도지구 13곳. 이거 발표됐을 때 정말 관심 뜨거웠겠네요. 기사 보니까 분당이 세대수가 제일 많던데 1만 가구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막 기대감이 엄청 났습니까? 여기는 작년 11월에 선도지구 발표하고 나서 올해 6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각각 한 2.6%, 2.7% 정도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네네. 근데 또 일산이나 삼본, 중동 이런 곳들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 진짜 될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주비 문제라던가 공공기업 부담, 그러니까 개발이익 일부를 내놔야 하는 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하긴 예전에도 재건축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이 좀 다른 건 역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때문이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 법 때문에? 네, 그렇죠. 이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는 개별 아파트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분당이랑 일산은 이 법에 맞춰서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밑그림이죠. 이걸 만들어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적률,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냐는 기준인데 이건 확 높여주고 또 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었던 안전진단 규제도 확 풀어주거나 면제해주고 그리고 주거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 업무시설까지 같이 짓는 복합개발도 허용하고요. 이런 혜택들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런 규제 완화가 있으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속도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죠. 정부 의지도 강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됐고 그럼 이제 뭐 술술 풀리는 건가요? 근데 기사에서는 여전히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 점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인 과제들이죠. 건설업계 쪽에서는 뭐 2차 선도지구 빨리 지정해달라, 용적률 더 올려달라, 아니면 일반 분양 좀 일찍 하게 해달라. 이런 더 강력한 속도전 대책을 좀 바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양가 통제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제일 민감하죠. 주민들 간의 추가 분담금 갈등,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그리고 수만 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정말 간단치 않네요. 그래서 부동산 R14 같은 분석기관에서도 그냥 정비계획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막 진행되거나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 이렇게 짚기도 했고요. 결국은 앞으로 나올 2차 선도지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후속 정책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사업의 속도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이재명 정부가 노신도시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특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서 속도를 내는 건 분명한데 시장 반응은 지역마다 좀 다르고 또 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아직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대규모 재건축이 정말 빠른 속도로
어쩌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될 때 이게 단순히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쌓여온 도시의 모습, 또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 속도전이 과연 어떤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낼지 이건 정말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